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폭포, 시 폭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씨 하면은 풀하고 폭포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풀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고 폭포도 그렇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폭포라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지금 이렇게 그 더 탐사 스튜디오 더 탐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15강까지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가 28강까지 제가 계획을 잡아놨죠. 그러니까 한 50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강을 올해까지 30강을 하고 한번 50강을 하면 김수영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제가 김수영으로 수업을 한 학기를 해봤는데 15강이니까 대학교 수업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리엔테이션 빼면은 12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 12번밖에 못 하는데 지금 50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민학당의 장점인 것 같아요. 논어 같은 것도 한 2년 반 걸리죠. 논어 맹자 한 2년 걸리는데 그것도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수업에서 논어 맹자를 다 못해요. 저도 그 제가 하는 세계문학과 철학 시간에 맹자를 하거나 논어를 할 때도 있는데 다 못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처음 있지 않나 싶어요. 어디를 봐도 김수영을 이렇게 50강 정도로 이렇게 설명한 자료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백석과 윤동주를 15강으로 녹화해 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연세대학교의 근대학 연구소에서 아카이브로 녹화해 놓자고 해가지고 제가 종일 강의해가지고 15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15개로 나눠서 연세대학교 근대학 청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더 탐사 스튜디오 시민학당에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김수영의 시인에 대해서 50강 정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이것이 끝나면 계속 할 수 있다면 제 건강이 허락되고 또 시민학당에 여러분들 반응이 또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계속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신동엽 시인도 한 40강 정도 하고 내년이 카프카 100주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나와요. 카프카에 대한 책이. 그래서 카프카도 한 30강 정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글 써서 원고료로 먹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좋은 의미로 발전시키고 진보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던 작가들이죠. 그야말로 우리 인류가 낳은 A급 작가들입니다. 신동엽, 김수영, 카프카 뭐 이런 사람들, 윤동주 이런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것 시민학당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김수영 시인 50강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대면 강의 날이 이렇게 제가 적혀 있거든요. 제가 그 이번에 제주도하고 또 일본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비어가지고 시민학당을 좀 한 주 쉬었더니 한 텀을 쉬었더니 이렇게 인터벌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8월 2일, 8월 16일, 9월 6일, 9월 20일 이렇게 격주로 늘 여기서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날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제가 찍어서 2시간을 찍어서 라이브로 1시간째를 보내고 그 다음에 1시간을 녹화해서 편집을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제 강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매주 수요일 날 11시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그 구름의 파수병을 8월 2일 수요일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기 별내 스튜디오, 별내 더탐사 스튜디오에 자주 와서 여러분들 여기 식사도 맛있거든요. 파스타도 맛있고 또 아주 커피도 맛있고 여기 아주 좋아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경치도 여기 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강가에서 여러분들 휴식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 더탐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이게 바가 있어요.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 강의들이 이렇게 시리즈 강의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김수영 강의, 김은교의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을 찾아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15강, 16강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강 바로 폭포에 대해서 정말 김시영이 본인도 쓰고 나서 만족했던 시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병풍과 폭포 이 시가 김시영이 정말 만족했던 시예요. 왜 만족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영 시인이 58년에 사치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흔히들 김수영 시인을 그냥 간단히 모더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모더니즘적인 면이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정말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고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는 시들이 농경시라고 해야 될까요? 농촌시라고 해야 될까? 생물에 대한 시, 어떤 채소에 대한 시 이런 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명작 풀이라는 시도 사실은 풀이라는 것이 정말 자연이 하는 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쓴 것이 풀이라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텍스트를 보시면은 제 설명이 써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텍스트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조선일보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 발표 지면하고 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폭포라는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김수영 시인이 이건 김연경 여사의 산문집 날 더 좋은 곳은 사랑뿐이냐 푸른 사상에서 나온 산문집에도 나오고 또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성북구 있잖아요. 해화동에서 이제 성북구 그쪽 뒤에 이제 지금은 뭐 부잣집도 있고 또 거기 빈부차가 많이 나죠. 그 어려운 집들도 이렇게 언덕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그 백남준이라는 작가의 부친이자 백남준 아시죠? 비디오 아트 했던 그 부친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재벌로 불리는 백낙승 씨의 한옥 사랑 별장이 있었대요. 그 별장에서 그 울창한 정원이 있고 바위에 폭포와 금자나 새벽녘이면 들리는 딱따구리 울음소리, 약수로 또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었고 너무 좋았대요. 피난살이 하는 그 헤어졌다가 54년에 다시 이 부부가 뭉쳤잖아요. 정말로 다시 사랑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성경에서 정말 쾌청한 날들이 이어졌고 근데 거기 조그만 폭포가 있었대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김수영 시인이 짬이 날 때마다 산책을 나가서 그 폭포를 즐기고 또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내리면 또 큰 물줄기가 막 쏟아지고 그랬대요. 근데 이 집에서 살다가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한 3-4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별장지기 할아버지가 귀가 나빠가지고 종일 라디오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그게 싫어가지고 김수영신이 글을 못 써서 여기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결심해서 마포구 구수동으로 여름날 그 용달차에다가 남아있는 연탄을 가득 싣고 이사를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입니다. 바로 그 성북구에 있었던 그 폭포.
시를 쓴 것은 이제 이사 가서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폭포인데요. 여러분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이 시는 낭송하지 않고 제가 곧바로 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포.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시의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다 나와요. 폭포라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고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여기서 고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여기 고든 절벽, 그다음에 한 번, 그다음에 여기죠. 고든 소리 2번, 고든 소리, 고든 소리. 한 번 또 나오는데 5번 나오는데 어디죠? 하나 고든 절벽, 그죠? 고든 소리, 고든 소리, 고든 소리, 고든 여기 5번이네요. 근데 절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떨어진다가 또 5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 또 떨어지는이 나와서 사실은 6번 나오죠. 떨어진다가 뭔지, 또 고든이 뭔지, 고든을 김수영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고든이라는 게 어떤 레기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폭포는 그냥 철학적으로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곱게 그냥 계속 떨어집니다. 안으로 그냥 팍팍 떨어지는데 그 정말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이 퍽퍽퍽퍽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이건요, 이 시는 니체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니체를 읽은 구절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고매한 정신 이런 얘기들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라투스트라가 특히 2부에 보면은 잡것들에 대하여 이런 거 보면은 잡것들과 달리 고매한 정신들은,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귀족은요 계급적인 귀족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빌레주어 마흐트, 삶의 의지가 강한, 생명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민은 반대로 빌레주어 마흐트, 생명에 대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속에서도 천민이 많겠죠.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마약 먹고 막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천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난하더라도, 제가 노숙인 선생님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요 그야말로 또 어떤 분은요, 그분 중에서는요 아직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분들 계세요. 아주 삶의 의지를 갖고 아직 내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망했지만 IMF 때 컴퓨터 회사 하다가 망했지만 지금도 구글과 유튜브를 결합한 큰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생님 이게 소득이 남으면 선생님 여기서 세계적인 인문 아카데미를 한번 같이 하시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계속 연구합니다. 제가 얕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금자나도 인간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금자나가 뭔가요? 이거 금자나가 여러분 짧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금자나는 장례식 때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요. 국화꽃뿐만 아니라 우리 화환 있잖아요. 뭐 10만 원짜리, 요즘에는 뭐 4만 원, 3만 원짜리 화환도 있는데 거기 보면 큰 꽃송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꽃송이를 쓰는 게 금자나죠. 그 집에 실제로 성북동 그 집에 별장집에 금자나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러니까 아주 금자나가 얼마나 커요.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색깔이 찐노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고 집들도 보이지 않아요. 성북동이면 이렇게 높은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되면은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한 밤에 시골에 있으면요, 산 맞은편 산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오오오오오 하고 들려오잖아요. 그다음에 뻐꾸기 소리가 뽀꾹 뽀꾹 호국 이 소리가 산 건너편에서 들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두우면은 그게 저기압이 돼서 그런가요? 소리가 이렇게 싹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깜깜한 밤인데 그때도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자, 금자나 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썼어요. 보통 이제 글을 쓰면은 아마 일반 사람들은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이렇게 썼겠죠. 김시영은 고든 자를 뺐어요. 그리고 전집에도 지금 고든 자를 뺐어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가 아니라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소리라는 것은 본래가 곧다는 얘기죠. 소리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소리란 것은 이렇게 쭉 가서 들리는 게 고든 소리는 소리라는 거죠. 소리의 본질은 곧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뭐 폭포를 얘기하면서 언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도 있습니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그래서 고든 소리를 하면요, 그 고든 소리가 계속 고든 소리가 불러요. 그 폭포 소리가. 근데 언론도 그렇죠. 지금 기레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요즘 이 기자분들 만나면요,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런 기자분들이 많으세요. 며칠 전에도 기자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압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레기라는 것들. 제가 어디 가서 제 후배님한테 말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배님, 정치가들 이렇게 꼬시려면요, 한마디만 하면 확 따라옵니다. 국회의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재선할 만한 정보를 드릴게요. 그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다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지상 목표는 재선이라는 거죠. 뭐 민주주의고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상 목표는 재선이라는 거예요. 그 기자들의 목표는 큰 기사 쓴 거, 대박 내는 거, 그런 큰 기사 쓰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제가 정말 빅뉴스 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기자들이 넘어온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요즘 기자들은 정말 좀 뉴스원인가 그 신문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 씨의 모든 움직임을 그냥 무슨 앨범도 아니고 계속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더라고요. 그걸 다음에서 계속 올려주는 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 그냥 한 인간의 사진을 갖다가 족족이 그냥 다 찍어서 그걸 올리죠? 그런 신문사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세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고든 소리는 소리다. 소리의 본질은 고든 거예요. 신문 기사도 그렇고 고든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따라서 부르는 거죠. 그게 이렇게 메아리 치고 고든 것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대박 나는 기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신문사 견디고 어떻게 하면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아갈까, 그 생각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지, 뭐 내가 빅 뉴스를 찾는다 이런 것도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또 나와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또 나오죠. 여기 중요한 게 물방울입니다. 이게 다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니체는 폭포 자체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에 직시래요. 물방울.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냥 폭포가 덩어리 떨어지는 건 더 매스 덩어리예요. 근데 김시영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중요한 거예요.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폭포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시민학당을 만드는 것도, 덧한산 시민학당을 만드는 이유도 그냥 우리가 폭포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물방울이 돼서 그 물방울이 모여서
이 사회를 더 좋은 민주사회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스피노자는 물티투도 라틴어로 그 신학 정치론에서 또 에티카에서 멀티투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 다중이죠. 여러 한 명 한 명이 깨어 있는 무리, 그래서 다중이에요. 다중이 사회를 지배할 때, 사회를 이끌어갈 때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된다. 폭군의 사회가 아니라. 그게 이제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이론이잖아요. 그걸 네그리가 받아들여서 다중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물방울이에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다. 이 취하다라는 건요, 김수영에게서 술도 좋아했죠. 이 취하다는 게 어떤 육체적으로 술을 이게 아니에요. 마비예요. 패럴러시스. 그죠? 제임스 조이스가 얘기했던 마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취할 순간. 마비될 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더블린 사람들은 패럴러사이즈드, 식민지의 그 의식에 마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야말로 마비가 되어 있는데, 이 폭포는요 마비될 순간조차 주지 않고 그냥 막 나태와 게으름이죠. 어떤 안정을 뒤집어 놓는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냥 감자칩 먹으면서 종일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뭐 나만의 그 배는 점점 나오고 비계 덩어리가 살이 찌고 그런 안정이, 김수영은 후기 시에 가면 갈수록 그걸 비판을 해요. 갑자기 이제 돈도 수입도 많이 그게 양계가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도 이 안정이나 나태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거를 이 시를 맨 처음에는 4.19 이후에 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957년 4.19 이전에 이미 이 시 외에도 서시라든지 많은 시에서 이미 이 시대는 변화해야 돼야 되고, 이제 안정된 안정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 이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다중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고든 소리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시들이 20뿐만 아니라 여러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4.19로 인해서 김수영이 변화됐다는 그런 뒤의 연구는 좀 문제가 있죠. 4.19 이전에 김수영의 의식은 이미 혁명적인 변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이렇게 썼을 텐데,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본이에요. 조선일보본에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고든이 나오죠. 고든이 2번 나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그냥 강조한 것 같은데 의미가 이렇게 늘지가 않잖아요. 의미가 좀 더 풍성하게, 앰비규어스하게, 좀 더 이렇게 긴장감 있게 흐르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뻔한 거예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근데 원고지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그 다음에 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1958년이죠. 1958년 2월에 나온 그 달나라의 장난, 그 교정본을 보면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역시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김수영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을, 고든을 이제 강조하려고 오히려 고든을 빼서 꽈배기식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김수영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반복법인데,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꽈배기를 해요. 처음과 달리
다른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든을 5번 반복하는데 이 첫 번째 김수영이 반복할 때 습관을 보면은 이제 그 이영준 교수, 경희대학교 이영준 교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김수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 김수영 전집을 민음사에서 냈죠. 민음사 초대 주간이고요. 근데 꽈배기 반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 거죠. 꽈배기 반복. 그냥 축구 선수가 드리블할 때 지금 누구죠? PSG에 간 우리 축구 선수 드리블 유럽에 1위 했던 그 젊은 친구가 변칙하잖아요. 변칙 드리블 하잖아요. 도저히 뭐 잡을 수가 없는 변칙 드리블을 하는데 그래서 김수영이 반복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꽈배기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이러면 이게 반복이 아니에요. 고든 소리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전혀 새롭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의미가 파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라고 쓰면은 이게 의식이 이렇게 긴장이 안 돼요. 근데 고든 소리는 소리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응축미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소리란 것은 고든 이 직접 가는 바르게 가는 소리의 성질이 있다. 제가 2주 전에 강의를 보면은 기계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물질성에 대해서 김수영은 아주 깊이 생각한 거죠. 소리는 고든 소리다는 거죠. 그 셋째는 어떤 그 김수영 시에 나오는 어떤 새로운 리듬의 부분을 우리가 노래가 되는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영준 교수는 김수영 시인의 시를 랩처럼 막 이렇게 낭송을 해요. 랩처럼. 랩 같은 음악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자, 그래서 이 시를 갖고 김수영은 1957년 제1회 한국시인협회 시인상을 수상합니다. 1957년에. 여러분 지금 문학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문학상을 받아도 뭐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 축하드려야 될 거지만 저도 이제 여러 문학상을 심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가를 심사를 해서 문학상을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문학상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김수영 씨는 1957년에 제1회 시인협회, 그러니까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시를 썼다는 것이죠. 이 시는 김수영 시인뿐만 아니라 김수영 시인도 만족했지만 그 당대 시인이 봤을 때도 참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떨어진다라는, 그 다음에 물방울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인은 폭포를 그냥 뭉뚱그려 떨어지는 대중, 더 매스로 보지 않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물방울인 다중으로 본 거죠. The multitude. 라틴어로 multitudo라고 했습니다. multitudo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선구자들이 내리꽂히는 거예요. 떨어지다라는 의미도 곧 얘기할 텐데 이게 이 말이 어디서 이 짜라투스트라의 일부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랑을 하노라. 사람들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무거운 빗방울과 같은 자 모두를. 이거 이 구절 김수영이 쓴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김수영이 썼던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번개와 떨어지는 물방울 세 가지가 있죠. 번개, 떨어지는 물방울 세 가지가 여기 다 나와요. 자, 물방울, 그죠? 번개, 그 다음에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 그죠? 다 나와요. 여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여기 빗방울로 나오는데 물방울이에요. 이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니체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긴 그대로 나와요. 마지막에 보라 나는 번개불이 내려질 것을 예고하는 자요. 여기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이다. 번개불 이름하여 위보맨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그 위브멘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로 보면 어떤 정말 최고로 그 인간으로서 고양된 정말 성숙한 인간, 군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의미는 다르죠. 굉장히 창조적이고 운슐트, das Kind ist unschuld.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짐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슈피엘, 언제나 놀이하듯이,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셀프 롤런데스 휠, 혼자서 돌아가는 바퀴예요. 혼자서 재미있게 돌아가는 바퀴죠. 그 위버맨 씨가, 이 위버맨 씨의 그 의미가 여기 번개짐 폭포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김시영의 시에. 자, 이겁니다. 이 구절입니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여기가 보면은 여기 나오죠. 이걸 얘기하면 번개불이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 여기도 또 나오죠. 번개불. 그다음에 떨어지는 무거운 물방울. 이름하여 위버맨 실었다. 이런 프리드리히 니체의 생각이 김시영 씨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니체는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개벽에 먼저 나왔어요. 동학도들이 얼마나 정말 빠릅니까? 1920년대 초중반에 니체에 대한 소개글들이 막 실립니다. 니체가 1900년에 죽었잖아요. 근데 한 20년 지나서 벌써 니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 개벽이라는 잡지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5번이나 나오잖아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존재는 어떤 떨어지는 것인가? 그거는요,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것인데,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것이다. 이거 카프카의 달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자기가 다리가 돼서 사람들을 이동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니체가 이런 글을 쓸 때는 그 당시에는요, 지금 여러분 유럽 가시면 아시겠지만 광장에 이 양쪽에 한 당이 큰 성당이 있고 이쪽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줄을 이어서 줄타기를 하고 그걸 보면서 돈을 내고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성행했었죠. 그 축제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이 교량이라는 역할. 여기 뭐 여러 니체는 교량, 다리, 그 다음에 줄타기. 여기 굉장한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걸 건너가는, 또 천민에서 귀족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의 과정이요, 몰락이라는 것이다. 이게 몰락이라는 게 뭐냐? 몰락. 운터게헨, 떨어지고 아래로 가고, 운터강 이런 건데, 몰락이 뭐냐?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떨어져야 될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별똥처럼 나는 사랑하느라 몰락하는 자로서가 아니라면 달리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런 자들이야말로 저기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자들. 니체가 또 불교를 좋아했잖아요, 많이. 이게 바람일, 육바람일 같은 걸 상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피투대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제가 여기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어머니가 여기 나눠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쓸 줄 알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남이 떨어뜨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이 떨어뜨리는 것은 피투라고 그래요. 남에 의해서 내가 떨어진 거죠. 게보르펜 하이트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살아야 될 것은 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획해서 나를 투자해야 돼요. 엔트브루프. 기획해서 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것도 기획해서 여러분이 던지신 거잖아요. 기획해서 이 시간은 수요일 날 11시는 무조건 그 유튜브에 보면 라이브가 있든지 아니면 녹화된 편집된 영상이, 김수영에 대한 영상이
김은교 강의가 수요일 날 아침 11시에는 있다. 이게 고정된 시간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걸 기획해서 나를 투자하는 거죠. 그게 기투예요. 그러니까 흔히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 만드는 김타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빵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져서 제빵왕 김타쿠네요. 제빵왕 김타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투한 인간이죠. 내가 어디에 몸을 던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들었어. 벼르다 가보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네. 이 정지용의 시도 별똥 떨어진 곳, 거기에 내가 던져야 될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투죠. 나도 별똥처럼 내 몸을 던지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여기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소리를 부른다. 고든이라는 의미도 해석이 됐고, 또 물방울의 의미도 우리가 해석했고,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해석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4.19 때문에 김수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김수영은 혁명적 의지가 가득 찼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1957년에 김수영이 쓴 시가 있어요. 이 폭포를 쓸 무렵에 1957년에 쓴 시가 있는데 서시라는 시예요.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의 노래를 불러왔다. 나는 정지에 비해 너무나 등한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너무 많은 첨단의 노래. 그러니까 시를 모더니즘 시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의 미학이라든지 첨단의 뉴크리티시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정지에 비해 너무 등한하였다. 정지한다는 건 뭐예요? 이 정지에 서가지고 그 현실과 그 사회적인 문제, 부조리 이런 걸 정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미 1957년에 4.19 이전에 이런 표현이 나타난 거죠. 첨단과 정지. 김수영은요, 첨단을 따라가겠다고 쓰지도 않고 또 정지만 하겠다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냐면, 나무여 영혼이요. 이거 무서운 거죠. 뭐냐면요, 나무는 정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첨단을 향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수영에게서는 이 나무라는 것이 대단한 상징이에요. 나무요. 나무는 정지되어 있고 현실을 보는데 그 현실은 그 첨단을 향해서 성장하면서 또 나무는 그 수많은 정말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썩어져서 마침내 자기가 쓰러지는 존재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김수영이 쓴 자연에 대한 시 폭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생각하자면 김수영은 이 시를 생각하면서 고든 소리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폭포는 그냥 뭉뚱그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방울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위보맨시가 니체의 말로 따르면 위보맨시 깨달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떨어진다. 무서워하지 말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야 될 곳,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느 부분에 떨어져야 할 것인가, 그런 반성을 이 폭포라는 시에 담은 것이죠. 고든 소리는 소리를 부른다. 마치 혁명을 예감하는 듯이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그렇고 고든 소리가 소리를 부르는 사회.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곱고 종교 자체가 곱고 문학판도 그렇고 언론도 고든 그런 세계를 김수영은 꿈꿨던 것이죠. 네, 오늘 폭포를 생각하면서 김수영이 생각했던 혁명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